자, 그럼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픽카드 가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GTX 1050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가 없고요. 1050 Ti는 이제 한 40만원 초반에서 39만원이면 40만원이죠. 40만원대 정도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1650으로 볼게요. 1650 같은 경우에 지금 MSI 제품이 51만원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뭐 1050 Ti 에서 한 10만원 정도 더 추가하고서 윗단계로 가겠다 하면은 1650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650 슈퍼도 지금 재고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1650보다는 한 7만원 정도 더 비싼 편인데 성능 차이는 훨씬 많이 나는 제품이니까 가급적이면 게임용으로 구성할 때 지금이라면 GTX 1650 슈퍼 정도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GTS 1660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중후반대로 보여지고요. GTS 160 슈퍼는 70만원 중후반대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660이랑 지금 10만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산이 된다면 물론 사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제 160 슈퍼를 구매하기보다는 1650 슈퍼나 GTS 160 정도로 타협을 해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0 같은 경우 지금 80만원 중반대에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60 슈퍼랑 3060은 아직 조립 전용 상품이 없는 것 같네요. 거의 한 110만원대의 제품으로 보여지는데 3060 말고 6700XT를 한번 6700XT도 조립 전용 상품이 빠졌네요. 위즈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빨리 오셨네요. 엄청 6700XT도 조립 전용 상품 빠져가지고 뭐 60이랑 비교하기도 이제 애매해졌네요. (3060 Ti도) 재고가 없어서 가격이 애매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30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0 정도로 보여지는데 한 80도 한번 볼게요. 80 한 270 정도대로 보여지네요. 일단 마지노선은 6700XT 정도까지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마지노선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지금 좀 예산을 쓴다 하면은 306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8시니까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평소랑 동일하게 방송 진행 중일 때 견적 상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PC로 구매 상담 게시판부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일단 본문에 적어주신 게 없으니까 바로 견적부터 한번 볼게요. CPU는 1400F에 메인보드는 H510, 메모리는 8GB 2개, 그래픽카드는 GT 1030, 나머지는 다 문제없이 잘 구성하셨고요. 일단 어떤 용도의 PC인지는 모르겠으나 호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은 해도 되지만 지금 1400F랑 11세대 11400F랑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성능 차이는 이제 2만원 수준의 지금 가격 차이인데 성능 수준은 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서 가급적이면 11세대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환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이대로 원하신다면 구매는 하셔도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견적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포토샵하고 4K 영상 시청용 컴퓨터라고 하시네요. 그래픽카드는 가격이 내려가면은 GTX 1660을 사용하실 예정인데, CPU는 4350G에 메인보드는 P450, 메모리 8GB 2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문제없이 잘 구성하셨는데,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추후에 GTX 1660 사용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구매를 해도 되겠으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준의 작업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만약에 전문적인 작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예산을 조금 더 미리 더 구성을 해 오셔서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4K 영상 시청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영상 편집 3D 프로그램 사용하신다고 하시고 게임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모니터는 색감에 예민하다 하셔가지고 모니터는 IPS 제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50 예산을 생각하시니까 제가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용이니까 기본적으로 i7 11700에 쿨러는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B560 메인보드에 메모리는 요청하신 대로 16GB 2개, 그래픽카드는 GTX 1650 슈퍼 제품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SSD는 500GB 정도의 제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SATA 방식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작업용이니까 이런 NVMe 방식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걸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PCI 4.0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SN750이나 저렴한 파이어쿠다 520 같은 제품들 쪽으로 구매를 하셔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엑셀이야 플러스 이런 제품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런 저렴한 NVMe 제품들로 구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엑셀이아 플러스 M.2 제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용이니까 이제 저장 공간도 필요하실 텐데 이 부분을 나중에 넣도록 하고요. 케이스는 딱히 큰 케이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원하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만의 M4라는 제품으로 구성해 볼게요. 파워는 전격 한 500W 이상이면 문제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600W인 제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작업용이기 때문에 32인치에 4K 해상도 제품으로 넣어볼게요. 패널은 IPS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 지금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CPU 사제 쿨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드디스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2TB 구성해 드릴 테니까 더 원하시는 용량이 있다면 그걸로 변경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4K 모니터를 구성해 드렸잖아요. 4K 모니터로 만약에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은 저사양 게임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용으로 이 정도 구성을 추천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4K까지 필요 없다 하시면은 FHD나 QHD 제품으로 맞춰서 구매를 진행하셔도 되긴 해요. 다만 작업할 때는 해상도가 큰 제품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취향에 맞게끔 변경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스트 아크를 종종 하고 파이널 판타지 14를 하신다 하시네요. 예산은 80 정도라서 일단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고성능의 PC까지는 구성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유저분들의 한번 견적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은 3600에 GTX 1050 Ti로 구성을 해주셨네요. 지금 70만원대 제품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로스트아크하고 파이널 판타지 14라면은 차라리 3600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CPU 3300X로 구성을 하고 메인보드는 A320 구성해도 되지만은 A320 같은 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박격포 맥스 P450 제품으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엔 지금 한번 1050 Ti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SD는 저렴한 500GB 제품 정도면은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케이스는 저렴한 제품을 하겠습니다. 파워는 전격 500W 정도 제품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면은 예산이 한 80 중후반에서 9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예산을 낮춰야 된다면은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로스트아크하고 파이널 판타지 14를 하신다면은 일단 GTX 1050 Ti도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딱히 여기서 더 낮추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시다면은 예산을 조금 더 모아서 차라리 제대로 된 PC를 구성하는 걸 더 추천드리겠고요. 예산이 되신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구성해 주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으로 볼게요. 이분은 게임용은 아니고 고급 사무용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라이젠 5 3600 제품은 그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없이는 PC 사용이 불가능해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한 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MD 제품이라면은 4350G로 CPU를 변경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호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텔 제품으로 본다면은 CPU에 F가 안 붙은 그런 제품으로 CPU를 구성하고 메인보드는 그 소켓에 맞게끔 변경해서 구매를 해주신다면은 그래픽카드 없이도 PC 사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CPU 3600에 B450 메모리 8GB 2개, 그 다음에 970 에보, 하드디스크 1TB 이렇게 넣고 600W 제품이면 다 문제가 없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CPU만 4350G 제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SSD 같은 경우는 970 에보하고 에보 플러스하고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970 에보 플러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어차피 사무용에 970 같은 이런 NVMe SSD가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원하신다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차라리 고급 사무용을 원하시면은 SSD를 조금 더 저렴한 제품 변경하시고 CPU를 3300X에 그래픽카드를 GT 한 1030 정도 제품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SSD 970 에버 가실 때보다 쾌적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에서는 CPU만 4350G로 변경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 볼게요. 이분은 롤 풀옵션 견적을 질문 주셨네요. 한타일 때 60프레임 이상 가능하신지 질문을 주셨는데, 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보다는 일단 CPU가 더 중요한 게임이어서요. 지금 구성하신 3300X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3300X에 A320 8GB 2개, 그래픽카드 GTX 1050 Ti.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면은 한타 때 60프레임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풀옵션으로도 문제없이 잘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구매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그레이드적인 부분 생각하신다면은 메인보드는 P450 박격포 맥스로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견적 볼게요. 이분은 사무용 PC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i7 11700K에 B460, 메모리 8GB 2개, 그 다음에 RTX 2060, SSD 250GB하고 500GB 제품 둘 다 넣어주셨고요. 하드디스크 1TB도 넣어주셨네요. 우선 11700K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제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제 CPU 쿨러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B보드는 CPU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1700K까지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11700K가 일반 제품보다 그 단일 클럭이 높아서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그 클럭 차이를 체감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서 1700K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차라리 1700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으로 CPU 사제 쿨러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10세대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11세대 i7이나 i5 정도만 구성해도 사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선택하신 그래픽카드는 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RTX 2060까지 필요하신지가 의문이네요.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인데 2060 아까 가격 체크하고 왔을 때 80만원대로 보여줬었는데 굳이 사무용에 저런 그래픽카드까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그래픽카드를 빼고 내장 그래픽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좀 저렴한 그래픽카드로 변경을 해서 구매하는 쪽으로 추천드리고요. SSD는 굳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지만 굳이 250GB, 500GB 나눠서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1TB의 SSD를 구성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제품 1TB면은 이 두 개 가격 합쳤을 때 대체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환 문제는 없으니까 사제 쿨러 160mm 이하 제품으로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전격 600W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사무용으로 어떤 사무용 PC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i7에 RTX 2060까지 필요하신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i5 11세대 나 i7 11세대로 변경하고 메인보드도 B560으로 변경해서 구매하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K 제품 필요 없으니까 K 제품 빼고 사제 CPU 쿨러 넣어서요. 자, 이분은 로스트아크 풀옵션으로 이제 견적을 질문 주셨네요. CPU는 11400F에 메인보드 B560, 메모리 8GB 2개, 그 다음 RTX 2060에 파워 600W로 잘 구성하셨네요. 일단 파워나 메모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i5 11세대에 RTX 2060 정도면은 로스트아크 풀옵션으로 구동해도 문제없는 사양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잘 구성하셨네요. 다음 견적 볼게요. 이분은 11400에 H510, 그 다음 메모리 8GB 2개, 그래픽카드는 GTX 1050 Ti, 메모리는 SSD는 500GB, 파워는 600W로 구성하셨는데 일단 호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저라면은 어차피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11400F로 변경을 하고요. 메인보드를 B560 제품으로 그 차액을 더해서 B560 제품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라도 그렇게 구매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견적은 문제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매해도 되지만 용도를 몰라서 일단 예산이 아니라 일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없어서 구매는 해도 되지만 그 예산에 맞는지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F 제품 변경하고 메인보드는 B560으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최신 글이 있으니까 최신 글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코딩용 PC를 질문 주셨는데, 그래픽카드는 이제 부담이 돼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네요. 뭐 그래픽 성능이 필요 없다면 내장 그래픽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5로 한번 견적을 구성해 드릴게요. i5 같은 경우에 일단 CPU 인텔 제품은 F가 붙은 CPU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F가 안 붙은 CPU를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메인보드는 H510 제품 사용해도 되지만 일단 전원부하고 전원부 쪽에 방열판이 있는 B560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총 16GB를 원하셨으니까 8GB 2개로 듀얼 채널 구성하시는 게 일단 시스템적 성능이나 내장 그래픽 성능에 더 좋으니까 이렇게 8GB 2개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뭐 코딩용이기 때문에 이런 SATA 방식의 제품 사용해도 되지만 요즘은 NVMe 제품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 많이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그냥 원하시는 걸로 구성해도 문제없는 수준이라서 저렴한 제품 넣어드리니까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를 추후에 어떤 걸 장착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맞게끔 파워를 미리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떤 그래픽카드를 구성하실지 몰라서 정격 500W 제품을 구성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본인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해 드렸으니까 이 견적 참고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용 PC로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제 문서 작성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일단 예산을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견적을 구성해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빠른 걸 원하신다 하셨는데 방금 구성해드린 이전 게시글처럼 방금 구성해드린 i5 제품의 8GB 2개 정도면은 사무용 사용했을 때 일단 문제도 없고 딱히 버벅거림도 없고 느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산을 적어 주신 게 아니라서 이거보다 더 아래로 봐야 된다 하신다면은 더 저렴한 4350G 쪽으로 구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4350G 수준으로도 사무용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딱히 느리거나 그런 점은 없어서 이 견적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으니까 조금 더 CPU 성능이 좋은 걸 원한다 하시면 이전에 구성해드린 i5 제품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저렴한 제품으로 원한다 하시면 지금 구성해드린 이 견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만원 이상 정도 저렴해지네요. 기상청 같은 곳이요? 글쎄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기상청이면 그래도 일반 그래픽카드보다는 전문 작업용인 쿼드로 제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맞게끔 별도로 나온 그런 부품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일단 일반적인 부품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했던 견적이네요. 다음 질문 볼게요. 이분은 이제 배그 하옵션 견적을 질문 주셨는데 3300X에 A320 메모리 8GB 2개 그래픽카드는 GTX 1050 Ti 이렇게 구성해 주셨는데 이 정도 견적이면 뭐 배틀그라운드 낮은 옵션으로 하는데 무리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프레임 드랍 없이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CPU를 3600 정도로 변경하시고 그래픽카드를 한 GTX 1650 슈퍼 정도로 올려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일단 이렇게 구성해서 하옵션으로 뭐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견적 볼게요. 이분은 롤 방송하고 유튜브 동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CPU는 11700에 메인보드 B560, 메모리 16GB 2개,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 SSD는 970 에버 1TB, 파워 600W로 잘 구성하셨고요. 일단 견적에 호환 문제는 없고 방송하는데 문제 있는 사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데도 지장 있는 사양이 아니라서 이렇게 구매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방송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44Hz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런 모니터 원하신다면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으니까 모니터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냥 참고해서 한번 고려해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던 견적이 넘어갈게요. 이분은 250만원 정도의 포토샵하고 로스타크용 견적을 모니터 포함해서 질문 주셨네요. 32인치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부터 구성해 볼게요. 32라 쓰면 안되죠. 모니터 32인치에 일단 4K 해상도로 볼게요. 그 다음에 VA 패널로 보겠습니다. 사진 편집이니까 어차피 4K면은 주사율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 제품으로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더 된다면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로 변경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5600X로 구성을 해볼게요. 단일 성능이 중요한 작업하고 게임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B550, 메모리는 작업용 겸 게임용이니까 16GB 2개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4K 해상도의 로스타크면은 최소한 GTX 160 슈퍼 정도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GTX 160 슈퍼로 넣어볼게요. 그다음 작업용 겸 게임용이니까 이것도 SSD 같은 경우에도 1TB의 SSD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원하시는 걸로 변경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걸로 변경해 주시고요. 파워는 전격 600W 제품이면 문제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의 쿨러 정도만 이런 제품 하나 넣어서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00X에 16GB 2개, 그래픽카드 GTX 160 슈퍼에 SSD 1TB 넣고 모니터 이렇게 4K 제품 넣었는데, 이 정도면 일단 포토샵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K 해상도로 올라가면은 게임 프레임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픽셀을 많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부하가 심해져가지고 프레임이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좀 남으니까 그래픽카드를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한 20 정도 남으니까 RTX 2060 정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60까지는 아마 힘들 거예요. 만약 예산이 되신다면 3060까지도 올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견적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견적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CPU가 빠지고 메인보드 B560에 16GB 2개, GTX 160 슈퍼, 그 다음에 이제 NVMe 1TB에 파워는 750W 제품을 넣어주셨네요. 일단 이 수냉쿨러 360mm도 선택하신 DLS 21 메쉬 케이스에 상단에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겠는데, 지금 CPU가 빠졌어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 i7 넣으실 걸로 보여지는데
뭐 i7 넣어서 작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기 때문에 이대로 구매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파워는 조금 더 낮은 제품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 없으니까 만약 예산이 안 되신다면 파워를 낮추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나머진 다 문제 없습니다. 이분은 3070에서 3080으로 변경하셨는데 파워가 호환되는지 질문 주셨네요. 일단 파워는 호환 문제는 다 없어요. 다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 문제는 없고, 그 전격 용량이 이제 그 그래픽카드 감당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RTX 3080에 사용 중이신 뭐 850W 제품이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워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분은 그래픽카드 RTX 2060 슈퍼를 따로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걸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예정 중이시고, VR 게임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위주로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VR 게임은 PC 사양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한번 사양부터 볼게요. 5600X에 B550, 메모리는 가격 보니까 한 16GB 2개 넣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SD는 970, 에보 1TB, 파워는 850W 제품을 넣어주셨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호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에 RTX 2060 슈퍼 넣어서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RTX 2060 넣어 사용할 경우에 배틀그라운드도 뭐 풀옵션 구동해도 문제는 없으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뭐 그래픽 옵션을 감상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옵션은 이제 타협해서 프레임 좀 많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VR 게임도 뭐 RTX 2060 슈퍼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850W 제품인 파워를 구성해놔서 추후에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더 고성능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겠네요. 네, 덕헌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제 삼성 메모리를 문의 주셨는데 16GB 25600하고 3200하고 동급이냐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25600이 3200 클럭으로 작동되는 제품이어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구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 원하시면 뭐 마이크론이나 그런 제품들 구매하셔도 문제는 없으니까 원하는 걸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600이 3200인 이유는 8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8 하시면은 3200 나옵니다. 덕헌이 5600X CPU 사용하시나요? 5600X라기보다는 버미어 CPU 4세대, 그러니까 라이젠 CPU를 사용 중이신 건가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셔야지 그 QVL 목록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가장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오버클럭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3600의 CL14 이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냥 그런 거 없이 XMP 값만 적용해서 쓰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3600의 CL17 이런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다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이제 제품인데 그 모듈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삼성에서 B다이 제품을 가져와서 그게 고수율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제품에 비해 수동으로 오버클럭 했을 때 오버 마진이 더 높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오버 그 포텐셜이,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라 보시면 되죠. 근데 물론 그 확정적인 건 아니라서 구매하고서 그 수동으로 넣어 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고클럭까지 오버클럭 된다라고는 맹신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더 많은 값을 주고 구매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일단은 염두를 하고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덕화님이 스스로 고클럭까지 오버클럭을 하실 거라면은 뭐 3600의 CL14 같은 제품 추천드리겠는데, 애초에 라이젠 CPU는 굳이 고클럭까지 오버클럭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3600의 CL17 같은 이런 제품 사용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CL16 이런 제품 3800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호환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홈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어디 들어가서 보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될 것 같네요. 뭔가 좀 불편하게 바뀌었네요. 원래는 메인보드에 맞게끔 볼 수 있었는데, 3600하고 3800하고 성능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 두 제품 모두 CL 값이 많이 낮아야 돼요. 만약에 3800을 넣어도 3800이 CL 값이 높고 3600이 CL 값이 낮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3600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게임이 이제 CL 값보다는, 그 메모리 타이밍보다는 클럭을 더 많이 본다 하면은 3800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약간 드리기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어로스 엘리트 제품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큐브의 목록이라 해서 그 XMP 값이 이제 구매한다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 들어가서 직접 바이오스에 그 진입한 다음에 직접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적용을 눌렀는데 이제 그게 오류 없이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오류 없이 작동되게끔 이제 나와 있는 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큐브의 목록에 오류 없이 작동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유통사 측에서 메모리를 환불받거나 교환을 다시 받아서 다른 메모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또 있어요. 다만 큐브의 목록에 적혀 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런 서비스를 받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로스 엘리트 제품에 가능한 제품 한번 볼게요. 아니 근데 이게 메인보드 별로 볼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기가바이트. CPU는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덕화님. 이제 3000번대하고 5000번대하고 또 메모리 컨트롤러 들어간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큐브의 목록이 많이 달라져요. 어로스 레트 사용하고 있어도. 덕화님이 사용하고 있는 CPU를 알려주셔야지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한번 답변 남겨주세요. 우선 덕화님이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견적 상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채팅 남기시면은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분은 400만원 이하로 게이밍 PC 와 이제 줌 사용 같은 경우 400만원 이하의 PC라면은 딱히 사양을 고려해야 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줌은 사용에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이밍 PC를 이제 질문 주셨네요. 쿨러는 다크 플래시에 이제 트위스터 DX360하고 리안리의 갤러헤드 360 제품하고 생각 중이라 하시는데, 일단 두 제품 모두 360mm지만은 그 360mm라 해서 다 똑같은 성능이 아니에요. 그 제조사에 이제 기술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리안리 갤러헤드 제품은 최상위 제품에 속하고요. 트위스터 이제 DX360 같은 경우는 쿨링 능력이 최상위까지는 아니고 아마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수준의 게이밍 PC라면은 여기 있는 갤러헤드 제품이 더 적합해 보이네요. 일단 게임용으로 한번 견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X에 말씀하신 갤러헤드 넣을게요. 화이트하고 블랙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넣을 테니까 따로 화이트를 원하시면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게이밍 엣지 제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넉넉하게 32GB에 한 3600 제품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호환 목록이 없다면은 바꿔보도록 할게요. (3600에) CL18 제품 넣을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브의 목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제품의 B550의 5000 시리즈 제품이었고, 게이밍 엣지였죠. B55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 이 제품을 보고 16GB 2개인 32GB 구성으로, 그 다음에 3600,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제품 품번이 적혀 있으니까 3600에 C18D 3600에 C18D 여기 (32GZN)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거니까 아마 뒤에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제품 같네요. 3600C18D 32GZN 큐브의 목록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넉넉한 편이어서 지금 뭐 3080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서 3080 제품 한번 넣어볼게요. 400 이하였나요? 400 이하라면은 그냥 메모리를 16GB 2개로, 아니 8GB 2개로 일단 변경을 하고 남으면은 튜닝 메모리 정도 참고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일단 SSD는 500GB로 구성하겠습니다. 케이스는 DLX21, 파워는 850W 제품으로 구성할게요. 이 정도 보면 지금 400만원대 제품으로 400만원 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게임들 사용하는 다 문제 없기 때문에, 모니터도 원하신다면은 뭐 해상도를 좀 더 원하신다면은 4K 제품의 60Hz 모니터 사용해도 되고요.
나는 화질과 이제 프레임을 둘 다 원한다 하시면은 QHD의 144Hz 모니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프레임만 원한다 하시면은 FHD의 240Hz 이상의 모니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덕화님 5800X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00X면은 X570 5800X. 어로스 엘리트를 하셨죠? 그리고 일단은 용량을 8GB 두 개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3800 제품부터 3800에는 호환되는 게 없네요. 일단 큐브의 목록에 3600으로 보셔야 되는데 16GB에 3600 G스킬. 일단 CL16하고 18 제품까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3600의 CL16 제품 정도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호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지금 3600에 (3600) C16T 16GTNZ 일단 호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덕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G스킬 DDR4 3600의 CL16 트라이더튼 Z 네오 그 패키지로 추천드리고요. 8GB 2개. 뭐 16GB 2개를 원하신다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CL14 제품도 호환이 가능한지 3600의 CL14 제품은 호환되지가 않네요. 호환이 안된다기보다는 그 XMP 값이 적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지금 CL14 제품 있는데 이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제품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제품도 호환되네요. 3600에 CL14D C14D 16GT-ZMB 만약에 고수율 메모리를 원하신다면은 여기 있는 네오 제품의 CL14 제품 3600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아까 제가 찾아드린 3600의 CL16 이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이분 이제 견적 한번 볼게요. 이분은 지금 1900F에 B560에 16GB 2개, GTS 1660 슈퍼를 구성하셨는데, 코어가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i9을 구성하신 건가요? 10세대?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i7, 11세대 i7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견적에는 호환 문제는 없으나 일단 견적에 호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대로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용도를 모르겠어서 딱히 바로 추천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네요. 메인보드에 3080을 2개 장착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그래픽카드를 2개 장착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채굴용이어가지고 그냥 병렬로 꽂아서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그 두 슬롯 모두 PCI 슬롯이 2슬롯이 16배속하고 이제 8배속으로 둘 다 지원하는 제품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직렬을 원하실 경우에 3080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용도와 그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화님 정품 아닌 거와 차이는 윈도우는 일단 차이가 없습니다. 정품이랑 정품 아닌 거 차이가 말씀드리자면은
윈도우는 시리얼 키가 정품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뭐 불법 복제판으로 쓰셨다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뭐 도둑들이잖아요. 불법 복제판 사용하는 거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품 사용이 맞는 거라서 딱히 뭐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셔도 질문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정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정품 인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정품 인증 안 하고 사용하면은 업데이트나 그런 게 아마 지원이 제한적이고 여기 좌측 우측 하단에 정품 인증하라는 워터마크가 계속 박혀있게 돼요. 바탕화면은 아마 검은색으로 변경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은 롤 방송용으로 아까 질문 주신 분인데 뭐 CPU 라이젠이나 인텔이나 어떤 걸 가도 롤 방송이나 영상 편집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11700으로 구성하신 것 같은데 현재 11700 8코어 제품이잖아요. 뭐 비슷한 가격이라면 3700X를 봐야 되는데 3700X보다는 현재는 11700이 더 낫기 때문에 딱히 라이젠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5600X로도 뭐 상관이 없다 하시면 5600X로 구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뭐 롤 방송이나 영상 편집하는데 5600X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AMD를 원하시면 5600X를 구매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좀 시스템 코어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돌아가는 거 많아도 좀 넉넉하게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i7으로 구성하는 걸 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라면은 원컴 방송이라서 8코어 제품 정도 볼 것 같아요. 11700이나 만약 예산 좀 더 되신다면 5800X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일단 본문이 없네요. CPU는 11400F에 B560, 메모리는 이제 8GB 2개, GTS 1650 슈퍼, 파워는 500W 제품. 우선 B460 제품은 이게 CPU 소켓은 맞는데 바이오스가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11세대 제품은 장착을 해도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무조건 B56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메모리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3200을 지원하기 때문에 DDR4 3200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문제 없는데 DLM22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 쿨러가 아마 장착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DLM21 메쉬 제품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좀 넉넉하게 한 600W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구매는 샵다나와에서 만약에 조립 서비스 받고 싶다 하시면 조립 서비스에서 3개 중에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한 상태로 이제 구매 신청 등록해서 뭐 역경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던가 쇼핑몰 견적 비교 눌러서 바로 구매를 진행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둘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니까 참고해서 저희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배그 가능하신지 문의 주셨네요. CPU는 3300X에 A320, 메모리 8GB 2개, 그래픽카드 GTX 1050 Ti 구성하셨고 M.2 방식의 NVMe SSD를 구성하셨는데 일단 선택하신 이 A320 제품이 M.2 슬롯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울트라 M.2라 써있는 거 보면은 PCI 3.0 4배속 지원할 것로 보이는데
네, 1번 슬롯 PCI 3.0 4배속으로 지원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하신 SSD 사용도 문제 없고요. 다 호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구매를 진행하셔도 되고, 말씀하신 배그 하옵션, 낮은 옵션으로 이제 구동하시면은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배그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롤하고 이제 서든어택 풀옵션 견적을 질문 주셨는데, 파워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고, 롤하고 서든이 풀업으로 돌아가는지 질문 주셨네요. 윈도우는 기본 조립 신청 시 설치를 무료로 해주시는 건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저희 샵다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비 포함해서 윈도우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윈도우까지 설치된 상태로 발송해 드리니까 윈도우 설치된 상태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3300X에 A320 8GB 2개, GTX 1050 Ti, 그 다음 이 정도 사양이면은 지금 뭐 롤이랑 서든어택 풀옵션 하는데 문제 없는 사양인데, 서든어택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모드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GTX 1050 Ti로 구동하고 계시는 그 유저분한테 뭐 피드백을 받아보시거나 그 관련 커뮤니티 한번 가셔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양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그 게임 자체의 최적화가 많이 문제 있는 게임이라서 한번 커뮤니티에 질문 한번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일단 파워는 뭐 시소닉 제품은 600W고 마이크로닉스 제품은 500W 제품이라서 일단 두 제도사 다 문제 없기 때문에 원하는 모델로 500W 이상만 사용하면 문제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성능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그 동급인 제품이라서 그냥 원하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200만원대로 뭐 머존하고 배틀피드 뭐 아르마3 이런 고사양 게임들 위주로 구동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모니터를 세대나 구성하신 이유는 뭐 따로 있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견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PU는 1600K에 메인보드 H510, 메모리는 8GB 2개, 그래픽카드 GTX 160 슈퍼, 그 다음에 970 에버 플러스 1TB. 일단 전체적으로 호환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모니터 3개 구매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1600K보다는 차라리 11세대 11400을 구매하는 게 더 낫고요. 메모리도 그냥 3200 제품 일반적인 메모리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굳이 NVMe 제품까지 이렇게 비싼 고가의 NVMe 제품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저렴한 NVMe 제품이나 SATA 방식의 제품으로 낮춰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GTS 160 슈퍼도 지금 이 가격대 제품 말고 더 저렴한 제품 많으니까 그런 제품으로 알아보시고 이 가격대라면 RTX 2060을 구매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분 견적은 한 모니터를 하나만 구매한다는 가정으로 전부 다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네, 동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쿨러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 메인보드도 B560 제품에 메모리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까 8GB 2개, 그래픽카드는 RTX 3060 한번 넣어보고 안되면 변경한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SD는 그냥 500GB 넣을게요. 예산도 부족한데. 케이스는 이런 1000만원대 제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넣어주고요. 파워는 한 650W 제품으로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FH 해당도의 고주자의 제품이 적합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주님 견적이요? 이거였었죠? 그 모니터를 지금 FHD에 이게 60Hz인가 아니면 75Hz 제품일 건데 게임용이니까 어차피 비슷한 예산대에 주사율 높은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만 봐도 한 20만원대에 여기 뷰소닉의 뭐 VS2718 이런 제품만 해도 FHD의 165Hz 제품이라서 일단 게임용이라면은 144Hz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물론 모니터 취향 차이긴 한데 요즘은 그 144Hz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모니터를 이왕 구매할 바엔 낫지 않나 싶어서 그 언지를 드린 거니까, 원하신다면은 기존에 구성하셨던 LG의 이런 제품 구매하셔도 뭐 전혀 게임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원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Hz 제품이네요. 어차피 롤 게임이면은 주사율 높아진다 해서 딱히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 이왕이면은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이런 제품들, 이런 주사율이 좀 더 높은 제품들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27인치 찍고서 FHD로 찍고 주사율은 한 144나 165Hz 제품들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화님 980 프로 500GB 1TB 성능 차이는 딱히 없고요. 그 용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도 당연히 1TB 제품이 좀 더 좋긴 한데 뭐 예산이 안 된다면 500GB 구매하셔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산에 맞게끔 덕화님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화님 게임용이면 어차피 980 프로 가봤자 뭐 체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970 에버 플러스만 해도 이미 게임용으로 충분한 성능이어서 이런 제품만 구매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980 프로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작업용으로 쓰신다면은 980 프로나 뭐 동급의 SM850 같은 그 웨스턴 디지털의 SM850이라고 있거든요. 그 제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분 견적만 한번 보고 이제 방송은 맞춰봐야 될 것 같네요. 이분은 이제 블루 스크린이 떠서 메모리 하나씩 켜보고 뭐 메모리 불량인 거 알았다 하시네요. 업체에서 했는데 블루 스크린 또 뜨고. 이번 4번 슬롯에 꽂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때 블루 스크린이 뜬다 하시면은 메인보드 아니면은 CPU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인보드하고 CPU를 그 PC 디렉트 유통사 쪽에 보내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PU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제 CPU에 내장되어 있는데, 만약 CPU가 불량이어서 그 메모리 컨트롤러가 불량일 경우에 이렇게 듀얼 채널 사용할 경우 에러가 뜰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정상인데 메인보드가 불량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제품 모두 들고 PC 디렉트에 방문을 하시거나 택배로 보내셔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교환해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9시가 넘어서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8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